최근 종영한 유명 드라마에서 신들린 악역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S씨. 그는 이 드라마로 꿈을 이루게 됐다. 앞으로 더 열심히 연기하겠다라며 인상적인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사건 반장에 S씨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학창 시절 이 배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었다는 주장인데요. 심한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.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가족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최근 정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 유명 여배우한테서 과거 20년 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90분간 싸대기입니다.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. 저는 이제 2학년에서 3학년하고 같이 선후배 사이로 알던 사이예요. 을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부르더라고요. 점심시간에. 그 뒤에 이라는 그 아파트가 옛날엔 있었고 그 뒤에 작은 정자가 있는 놀이터가 있었어요. 그쪽으로 부르더라고요. 갔더니 거기에 그 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가자마자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맞았는지는 이유도 지금껏 모르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계속 따귀를 맞았던 것만 기억합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. 네, 20년 전인 2004년 8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. 당시 제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이었고요. 이 S모 배우, 여배우입니다. 이 여성 배우는 고등학교 3학년, 이 둘이 선후배 사이였고요.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제보자가 이 여성 배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. 점심시간에 잠깐 그 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로 나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나가보니까요. 다른 학교 여학생이랑 그 여성 배우, S모 배우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. 그리고 제보자가 도착하자마자 이 여성 배우가 뺨을 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. 막으려고 하면 손 내리라고 한 뒤에 폭행을 이어갔고요. 이게 1시간 반이 이어졌다는 겁니다. 이 중간에 다른 선배랑 친구들이 도착해서 말리기도 했지만요. 그때마다 S씨는 안 때릴게 이렇게 하면서도 말리는 거 중단하는 순간마다 다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겁니다. 이 당시 제보자는 내가 왜 맞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로 결국 며칠 동안 이 팅팅 부은 얼굴로 그 S씨만 보면 피해 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. 자, 도대체 남자가 왜 여자한테 맞느냐,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때리면 사람이 피하면 되는 거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90분간 폭행을 당했느냐, 이 부분이 좀 의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. 3학년 선배였던 이 S 배우 선배고 본인은 이제 후배인데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이 여배우의 남자친구가 소위 말하는 일진, 이 남자친구가 제일 잘 나가는 선배였고 이 제보자도 이 남자 선배하고 좀 잘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잘 나가는 남자친구한테 혹시나 잘못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건드리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음에 이 여배우 S는 또 다른 학교 폭력 사건이 연루가 돼서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요. 제보자는 이 폭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. 자, 무려 20년 전 일입니다. CCTV가 남아있을 리도 없고 그때 당시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는 상황인데요. 자, 저희가 어떻게 이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? 자, 제보자는 당시 그 해당 여배우와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와 최근에 통화했던 내용을 증거로 보내줬습니다. 잠깐 들어보시죠. 3학년을 2학년이 때리면은 3학년 선배들이 가만히 놔둘까요? 이 3학년은 무시하네? 라고가 나오겠죠. 하극상이잖아요. 그리고 그때는 라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렇게 반항을 할 수 있으며 근데 이제 너를 비롯한 걔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명백히 있어 보여. 근데 걔가 자기 잘못한 건 당연히 너한테도 피해를 줬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트라우마가 됐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너가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에 사실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게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이 해당 여배우가 20년 전에 사귀었던 그 소위 잘 나가는 남자친구도 지금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그 제보자의 주장을
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. 네, 대충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다랍니다. 그리고 그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당시로서는 여자친구였던 그 배우가 폭행을 하는 걸 말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이게 만약에 공론화가 되면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금 이 제보자에게 당시의 남자친구도 밝혔다라는 거고요. 제보자는 이 당시 그 남자친구 말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몇몇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자신 말고도 피해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증거까지도 있다고.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걸 공론화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해온 겁니다. JTBC에. 자, 보통 이 10수년이 지난 학폭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죠, 교수님. 왜 이때 터뜨렸느냐? 네, 왜 그렇습니다. 이때 주장하느냐? 일단 제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뭐 6개월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을 이제 많이는 보지는 않았고요. 예전에 그 배우를 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뭐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만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예능 클립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그런 배우기 때문에 이제 요즘 예능에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손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이 S 씨가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제가 직접 이 제보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.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그동안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한테 제보를 하실 생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예전 그런 피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여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를 스스로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소속사 측에 메일을 보내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는지를 좀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소속사 측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두 통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연락을 아예 없으면 이거 뭐 무대용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라고 하지 그때야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. 근데 소속사에서 그 배우가 해외에 있어서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전적으로 비용을 제공을 할 테니까 미국에서 한번 건너와서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근데 피해자를 한국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.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이게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그 소속사랑 엮이는 걸 원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그러니까 소속사가 배우고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. 만나서 잘잘못을 따지자.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. 근데 이 또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나한테 가해를 했던 그 배우가 어떤 입장인지를 나는 알고 싶다는 거지. 난 만나기도 싫은데 지금 사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한국 방송도 안 봤던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소속사 관계자랑 같이 온다는 걸 반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거를 거부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소속사에서는 이거 좀 해외 스케줄 정리되는 대로 같이 가겠다.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거라고 하십니다. 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제보자의 느낌이죠. 소속사가 왠지 시간을 끄는 느낌, 핑계를 대면서 사과를 거부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 내용을 연락을 주신 건데 뭐 어쩔 수 없죠. 저희가 대신 그 해당 여배우의 소속사에 좀 문의를 해봤지 않습니까? 일단 우리 제작진이 물어봤을 때는 전혀 기억할 수 없다 학폭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글쎄요,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두 가지겠죠. 이런 어떤 강력한 폭행을 했는데 기억할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안 했거나 두 번째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을 못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. 제보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만약 허위 사실이면 자기가 익명에서 폭로를 하지 실명과 전화번호를 왜 밝히겠느냐. 그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금전적 보상이나 배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거는 왜 그렇게 때렸는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이것을 바란다라고 저희한테 밝힌 상황입니다. 자, 교수님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네. 학교 폭력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해자인 게 확실하다면 그 연예인이 자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또 이제 여러 학교 폭력의 케이스를 보면 또 증거가 확실하거나 뭐 증인이 확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. 또 심각하게 또 이렇게 좀 왜곡되고 확대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의 심각함은 우리가 인지를 분명히 해야겠고요. 하지만 좀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제보자분이
뭐 돈이 궁한 분은 아닙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이런 제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사과 그리고 왜 그렇게 나를 1시간 반 동안 놀이터에서 뺨을 때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. 지금이라도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소속사 측에서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연락이 안 닿는다. 해외에 있어서. 글쎄요. 뭐 아마존 오지에 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지금 뭐 연락이 안 닿는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더니 한국으로 한번 나와라. 보자. 그걸 거부했더니 우리가 미국으로 가겠다. 뭐 이렇게 지금 일이 뭐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. 근데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보자께서 지금이라도 배우 측의 성의 있는 어떤 대응을 기대하면서 공개를 유보해 달라고 했습니다. 좀 지켜보겠습니다.